처음부터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첫 번째는 네, 그냥 무작위로 할게. 첫 번째는 우리 셀스타 얼려져 있어요. 세포는 무조건 뭐이 세포는 너희들 우리 냉장은 냉동 보관하잖아. 마이너스 20도씨에 냉장 보관이니까 음식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20도에서 하면 다 죽어. 마이너스 80도 한 달이면 다 죽어. 액체 질소에서 마이너스 뭐 270도인가 뭐 얼마인가 하여튼 뭐잘 모르겠다. 어쨌든 액체 질소에서 셀의 장기 보관하는 셀 스탑 단계가 있고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셀 스탑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방법이 당연히지. 지금 알아두고. 두 번째는 셀 스탑이 있으면 셀을 우리가 키우려면 풀어야 될 거야. 휴지 온도에서. 그래서 셀 푸는 거, 셀 따임이라고 해요. 잘 찾아봐 스펠링. 따임이 뭐야? 잘 보이게 하고. 따임이 뭐야? 세포 녹이는 거. 이게 동물 세포랑 미생물이랑 달라. 셀 따임 하는 거. 보관하는 것도 달라요. 보관 조건도 다 달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미생물과 동물 세포를 구분을 한 거야. 박테리아가 실험을 많이 한 거야. 세 번째. 그 다음에 키웠어. 키우면은 이제 따임에서 이제 인큐베이션 하겠지. 세포가 자라면 영양분을 막 먹잖아. 그러면 세포 배양액을 갈아줘야 돼. 그 뭐라 불러? 세포를 따임해가지고 배양 용기에다가 이렇게 키워야 돼. 그 CD라고 얘기해. CD. 씨앗을 뿌리다. 그 다음에 다 영어에 안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자랐어. 그럼 얘가 막 부산물을 막 내놓고 막 음식물을 막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애기들 기저귀에 똥을 좀 싸면 어떻게 해줘? 애들이 울면 치워줘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를 피딩 갈아주는 거. 음식물을 주고 노폐물을 갈아주는 거. 피딩. 자, 그 다음에 얘가 며칠 지나니까 표면을 같이 막 증식해가지고 막 자랐어. 자라고 나면 꽉 채웠어. 우리 배양 용기를 가만히 놔둬. 그때부터 막 비실비실되고 막 이상해져. 암세포는 자기들끼리 뭉쳐. 그 다음에 막 배양액 안 갈아주면 막 그 배양액이 막 노래지면서 pH가 쫙 올라가면서 굉장히 극한 환경으로 변해.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데다가 이걸 뭐라 그러더라? 서브컬처라고 그러나? 다른 데다가 얘를 바닥에서 떼어내서 이 이름 다 까먹었다. 야. 떼어내서 다시 적은 숫자로 다른 배양 용기에다 옮겨. 남은 거는 스탁을 만들든지.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패시징이라고 얘기했어. 패시징.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뭘 하냐면 셀 개수, 모양, 배양 상태 이런 모든 거를 수시로 파악해요. 수시로. 적어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수시로 파악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패시징이라든지 피딩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으면 밤새 나와서 실험하고 주말에 나와서 실험하고 이렇게 해야 돼. 스케줄링을 잘 못하면. 왜?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자기들이 뭉쳐버리거나 새까맣게 막 깔려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게 딱 있고. 이런 과정은 지금 몇 분이지? 6분이요. 응? 4시 6분. 4시 20분까지 하자. 그 다음 내일 계속 하자.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세포 배양액을 한번 봅시다. 세포 배양액. 세포 배양액은 사실은 세포 종류마다 다른데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면 암세포인 힐라셀, 암세포, 그 다음에
파이브로블라스트 NIH33. 암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번식. 그걸 번식이라고 안 하지. 어떤 표현을 써? 증식? 그치. 증식이 굉장히 빠르죠. 음식물을 막 빨리빨리 먹어. 그래서 세포 배양액은 뭐 어떤 거는 어떤 그 세포에 잘 자라도록 아주 최적화된 배양액을 따로 파는 경우가 있어. 줄기세포가 돼, 줄기세포. 메센카이마 스펜서 우리가 비교적 키우기 쉬운 줄기세포가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는 지금 안 하니까 다 배제하고 간단한 것만. 세포 배양액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DMEM이라는 게 있어요. 약원데 까먹었어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RPMI 164.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DMEM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나 이런데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두 가지가 많이 쓰여. 예전에는 여기 제품을 가루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물 넣고 한 다음에 증류수 넣고 한 다음에 필터링 해가지고 우리 박테리월드 박테리아 싹 다 걸러내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박테리아 어떻게 걸러내냐면 필터 우리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짜리 필터를 하면 얘네들 박테리아들이 주로 걸려 많이. 그 다음에 현미경을 좀 확인해야겠지. 자, 얘네들은 어떻게 특히 DMEM이 맨 처음 MEM인지 DMEM인지 둘베코 뭐 까먹었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지 않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돈도 많이 벌었겠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세포 배양액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버퍼 솔루션. 측면에서 버퍼가 뭐야? 지수 버퍼가 뭐야? 내가 이거 시험 한 번 낸 걸 내가 후회한다. 야. 기말고사 한 번밖에 안 내고 후회하고 있어. 그 pH의 급격한 변화를 저항하는. 그치. 급격한 pH 변화를 완충시키면서 완충력이라고 얘기하지. 버퍼링. 이 버퍼인데 구간이 달라요. 버퍼링 구간은. 근데 이 버퍼가 pH만 우리가 완충시킨다고 해서 pH가 막 아주 막 하이 pH, 로우 pH만 변하는 걸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편안함을 느껴야 돼. 얘 이상한 게 들어왔어. 그럼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세포는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버퍼링도 되고 어떤 환경에서 편할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거. pH? 숨 쉬잖아 우리. 우리 몸에 피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CO2 많이 들어가거든. CO2가 용액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야? 농축돼 있는 게 뭐야? CO2가 탄산수 아니야, 탄산수. 탄산수. 약하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얘를 어떤 계열이라고 하냐면 카보네이트 버퍼 계열이라고 이렇게. 실제 우리 몸에 CO2가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 시스템은 카보네이트 버퍼 시스템이에요. 우리 혈액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세포가 그래도 편안하게 하는 환경을 적은 물질을 써가지고 만들어줘야 돼. 카보네이트 버퍼 시스템. 그래서 RPMI는 카보네이트 버퍼 시스템이 주로 돼 있고 주라기보다는 좀 포션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대사랑 관련된 거 가야 돼? 또 다른 하나 대사랑 관련된 거 대사하면서 뭐 많이 만들어내? 대사 뭐 만들어내? 은희 생화 그럴 거야 너? ATP. ATP를 엄청 만들어내요. ATP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야? 트라이포스페이트. AT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DP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죠. 모든 세포에서 다 만들어내. 어떻게? 글루코스 하나다. 몇 개? 32개. 32개에서 6개. 그건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포스페이트. 버퍼. 실제 우리 몸에 많다. 그래서 DNA에는 내가 대충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많이 넣어요.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개발했겠어. 노벨상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려고 얼마나 했겠어. 얘는 포스페이트 버퍼가 메인이고 거기다가 카보네이트 버퍼를 좀 더 곁들여서 만든 버퍼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세포들은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잘 자라고 어떤 그렇다고 해서 얘는 안 자란다 이건 아니야. 각각의 사람들이 테스트해 보니까 최적의 배양 환경은 어떤 애는 여기에 좀 더 좋은 게 있고 프로토콜이 그냥 퓨리 프로토콜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셀컬처 프로토콜이. 어떤 애들은 얘는 어때? 카보네이트이 좀 더 많고 포스페이트이 좀 적고 거기다가 미네랄 함량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애들은 여기에 좀 더 많고 또 어떤 세포는 특정 회사에서 특히 이제 기코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배양할 수 있는 스템셀, 메센카이마 스템셀 하면서 자기들이 그 맞는 최적 용도의 배양액을 그냥 기밀로 해서 만들어 버렸어. 이거는 같이 키우게. 그렇게 했을 때 최적으로 잘 커. 그건 기밀이어가지고 몰라.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이렇게 해서 세포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세포가 잘 자라나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약간 색이 있어요. 색. 얘는 약간 분홍색이고 여기는 좀 약간 주황색, 얕은 주황색 비슷해요. 얘를 왜 넣어놨냐? 얘는 기본적으로 버퍼야. pH가 변하면은 이 배양액을 바로바로 갈아줘야 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분홍색이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얘는 지금 pH가 급격하게 변해서 세포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뭔가 이게 그거여서 빨리 배양액을 갈아줘야 된다. 그게 아니어도 갈아줘야 돼.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세포 개수와 상태에 따라서 갈아줘야 되는데 특정 세포는 대사가 빨리 진행되면서 수소이온을 부산물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갈아줘라라는 뜻으로 이런 색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세포는 이런 색소에 또 민감해. 색소가 없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잘 pH 페이퍼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잘 체크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민감한 실험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까지는 하진 않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고 배양해도 세포가 자라. 근데 암세포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제공하냐면 세포마다 다른데 나는 좀 비교적 일반화된 많이 쓰이는 걸 하는 거야. 거기다 뭘 넣냐면 FBS를 넣는 거야. FBS는 뭐냐면 fetal bovine serum이라고 하지 마세요. serum. 피부 화장품 세럼 매라. 힘들어. please serum. 라벨링. 레이블링. fetal bovine serum. 이거는 뭐냐면 태반에서 추출한 거예요. 태반에서 소, 한참. 시럼은 우리 혈액소에 있는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영양 성분도 있고, 그로스 팩터들, 자라나는 신호도 있고, 온갖 것들 다 있어.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암세포 같은 거 빨리 증식하는 애들은 얘네들 주면 굉장히 건강하게 좋다 먹을 거 많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세포는 어떤 실험할 때는 여기에 온갖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그로스 팩터, 뭐 온갖 호르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실험할 때는 얘를 아예 안 하고 얘만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특히 힐라 같은 표준 암세포 배양에서는 얘를 보통 10%만 표준 프로토콜이야 세포 배양액, 특히 이제 암세포 기준으로 얘를 피털 보바인 시럼 10% 넣는다. 되게 비싸요. 생각해봐. 소 태반 혈청이니까 소 태반에서 특정 뭐 없앨 거 없애고 걸르고 해가지고 걔만 싹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브랜드마다 뭐 어떻게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주로 생산하는 딥코커 제일 비싼 거에 돈 있을 때 사가지고 지금 쟁여두고 있어. 10%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암세포에만 넣어. 보통 일반 세포는 안 넣는데 L-글루타민이라는 거죠. 이거 아마 암세포 영양 성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좀 더 좀 어드밴스 된 걸로 요 비싼 성분인데 브랜드 네임으로 글루타맥스라는 거를 넣기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얘를 얼마 넣더라? 1% 넣나? 5% 넣나? 1% 넣나 보다. 5% 넣나? 그 다음에 또 뭘 넣냐면 항생제. 항생제 왜 넣겠어? 박테리아 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항생제는 그래서 워낙 알아보니까 까먹었네. 스트랩토마이신 두 가지가 혼합된 걸로 나와. 얘도 1%고 두 가지가 혼합된 거. 근데 어떤 세포는 항생제를 혹은 항생제를 넣으면 유전자 세포 형태가 바뀐다라는 얘 어차피 뭐 그냥 케미컬이니까 바뀐다는 것 때문에 항생제를 안 넣는 분도 계세요. 실험할 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오염될 확률이 높겠죠. 세포를 잘 키워야겠지.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항생제를 보통 봐. 1%. 그래서 우리가 배양액을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이 제품으로 나온 걸 딱 보면 500ml 있어. 그럼 얘를 다 넣는다고 생각해서 500ml에 10%면 얼마야? 50. 1%는? 예. 500ml. 토탈 60이지. 얘 60을 덜어. 그 다음에 얘를 넣어서 최종 500으로 하는데 얘는 각각의 제품마다 몇 %를 넣어라, 몇 단위를 넣어라,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건 한 이 정도 딱 넣어서 500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써줘야 돼. 거기다 FBS, 글루타민이나 글루타맥스 넣는지 혹은 항생제를 넣는지 안 넣으면 안 넣었다고 써줘.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 박테리아 오염이 됐는지. 그 다음에 날짜 써주고 오래되면 다 폐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배양액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 얘는 영양물질이에요. 잘하게 하면.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가장 암세포에 표준화된 거고 각 세포마다 프로토콜이 있어. 어떤 프로토콜? 세포 배양액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컬처 프로토콜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기본이고 여기서 변화무쌍하게 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확립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게 옳고 이게 아니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포 배양액에 대해서 했고 잠시 끄고 여기는 시딩은 세포 받아오면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와야 될 거야. 피딩부터 가자. 자, 기본적으로 피딩은 세포 배양액을 교체를 해주는 거야. 교체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세포가 먹는 음식물을 세포의 그걸로 기준해서 보면 너희들 점심 저녁값보다 비싸. 근데 이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불안하니까 왜? 조금 줬다가 세포가 말라버리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찰랑찰랑 넘치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껴야 돼. 그래서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배양용기를 한번 보자. 배양용기. 자, 배양용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배양용기는 우리 배양용기를 하기 전에 세포의 종류를 한번 보자. 세포의 종류를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플로팅 셀, 둥둥 떠다니는 세포가 있어. 혈액 세포 같은 게 둥둥 떠다니겠지. 그 다음에 바닥에 두는 까먹었어. 이거 어드 히어로 셀인가? 까먹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이 용어가. 플로팅 셀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자라는 셀이야. 세포고 얘는 뭐 혈액 세포 같은 경우, 뭐 면역. 요즘에는 면역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림프고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은 플로팅 셀 떠서 살아요. 이런 배양 시스템이 또 따로 있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어드히어런트 셀 위주로 돼 있다. 우리도 이걸 쓰고 이거 나중에 참고로 봐. 지금 엄청난 강의를 해주고 있다. 누가 해주냐 이거를. 지수야, 누나. 이게 생화학 실험실에 안 왔으면 이거 누가 해주겠어? 내가 이걸 한 번에 쫙 풀어줄 때가 있다니. 놀랐구나. 배양용기를 한번 보자. 자, 세포 배양용기는 주로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재질을 보세요. 이거는 바이오에서는 안 가르쳐줘. 기본적인 재질은 예전에는 글라스에다 키웠어. 왜 글라스에다 키웠을까? 오케이. 이거 하기 전에 세포 셀이 바닥에 붙는다 그랬지. 세포는 일단은 셀 멤브레인, 세포막으로 되어 있지. 이래서 생화학이 중요한 거야. 세포막 뭘로 되어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셀 멤브레인 뭘로 되어 있어? 수용성? 당연히 세포막이 수용성이 있지. 그러면 혈액에 지금 물 마시지 너 기름 마시지 않잖아. 왜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포스폴리피드에 이중막 바이레이어라고 돼 있다라고 우리가 얘들아 이거 논문이나 보면 다 영어로 써져 있어. 그래서 생활 시간에 항상 영어 용어를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다. 포스폴리피드 이중막 바이레이어. 바이레이어는 뭐야? 쫙 둘러싸여 있는 포스폴리피드 이중막. 자 이거는 그냥 뭐 바이오 하는 거 다 하는 거 용어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자 이걸로 얘가 어떤 케미컬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야지. 어떤 케미컬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일 끝에 우리 셀 멤브레인 제일 끝이 붙잖아. 제일 끝에 얘가 무슨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어? 수용성. 당연히 수용성이지. 기름 먹지 않잖아. 물 먹잖아. 당연히 수용성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의 화학 구조 떠올리라고. 시험을 2번인가 3번 냈는데. 당. 연기. 포스페이트 당이야? 당 옆에 붙어 있는 거. 인산? 인. 인산. 인. 걔의 화학적 특징이 어떻게 돼? 떨어질 때 에너지 그러니까 왜 에너지가 높아?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지?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있는데 그게 떨어질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 왜 에너지가 많이 나와? 포스페이트 찾아봐 좀. 냉방기를 보려고. 재수야, 조이야, 조이들.
A 플러스 맞은 것 같은데. 총 A 플러스야? A 플러스 데리고 와도 이거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생활이요. 6개월이 안 되어서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포스페이트 그룹에 트라이포스페이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은희! 뭔가 알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야. 어떤 특징? 네거티브 차지가 몰려있잖아. 얘들아 이거 봐봐. 셀 멤브레인은 다 네거티브 차지야. 표면이. 그리고 얘도 네거티브겠지. 얘와 얘 전이차 전압이 마이너스 70 밀리볼트인가 그래. 요 사이가 수 나노미터. 이거 환산해서 계산하면 여기와 여기가 우리 디멘전으로 보면 나는 그 방법은 잘 몰라. 우리 양철수 박사님 모시다가 이거 특강을 좀 받을 텐데 여기에 수만 킬로볼트의 전류가 쫙 흐르는 전류가 흐른다는 건 나는 전압이 형성되는 거야. 우리로 치면 전기적 장벽이 이렇게 딱 돼 있다. 이 마이너스 70 밀리볼트의 전이차, 이게 정확히 밀리볼트는 잘 몰라요. 마이크로볼트인지. 이게 없어지는 순간 세포 죽어요.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가 잘 안 돼 있어. 세포는 어때? 우리는 계속 물질과 뭐 단백질과 이런 것만 봤는데 이 전기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전이차 마이너스 70 밀리볼트가 실제 디멘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깨지면 세포 죽고 여기는 표면이 네거티브 차지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세포 배양 용기 표면이 뭘로 돼야지 잘 붙겠어? 플러스 혹은 폴라 델타 플러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키웠냐면 글라스에다 키웠다. 글라스에서 잘 자라요. 왜? 글라스 폴라 하잖아. 여기 네거티브 차지 있고 포지티브 차지도 있고. 나우폴라 한 거는 안 자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표면에다가 포지티브 차지를 깔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해준다. 처음에 글라스를 썼다가 비싸잖아. 깨지면 뭐 만들기 어렵고 청소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회용 용기로 뭘 했냐면 코니에서 폴리스타이렌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 세포 배양 용기를 만드는데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코닝에 하나는 미생물 용도로 만들고 하나는 세포 용도로 만들었어. 그래서 스타일엔 구조 어떻게 되는지 꼭 찾아봐 얘들아. 이건 바이오 하는데 하나도 몰라. 너희들만 아는 거야. 내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몰라. 폴리스타이렌은 기본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하다. 하이드로포빅. 세포 잘 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어. 그래서 얘가 세포 용기를 만들 때는 얘를 친수성을 처리를 해준다. 물에 잘 녹으시죠. 표면에 반드시 플러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표면을 친수성으로 처리를 해줘서 세포가 잘 달라붙게끔 만들어줘. 근데 미생물을 거기다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아가 플레이트라고 뭔가를 깔고서는 그 위에다 미생물을 키우거든. 그것도 이런 용기에다 키울 때는. 근데 어차피 뭐 깔 건데 밑에다 친수성을 한 번 더 처리할 필요가 없지. 친수성을 처리하면 돈이 들어가잖아. 얘는 미생물 용도는 친수성 처리가 안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냐? 간혹 미생물 용도에다가 세포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그랬어. 세포가 안 자라. 이상하게 자라. 붙긴 붙어.
근데 애들 모양이 이상해. 자기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용기 깊이가 낮아. 왜냐하면 용액을 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류가 나온다. 그래서 폴리스타일의 구조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세포 용기에는 얘네들이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코닝 뭐 홈페이지나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포는 이 용기에도 잘 안 붙어요. 안 붙으면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 폴리라이신이라고 하는 것에 표면을 코팅해 준다. 라이신, 사이드 체인 어떤 차지로 돼 있어? 뭘로 돼 있겠어? 세포 표면이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있겠어? 마이너스.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얘는 뭘 처리돼 있겠어? 얘는 플러스 차지로 돼 있다. 표면을 이렇게 해준다. 거기다 뭐 하나 더 있는데 거기까지만 할 필요는 없고 뭐 우리 라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처리해주는데 어쨌든 세포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포 배양 용기는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포 용도로 처리된 플라스틱 폴리스타이렌 기반을 쓴다. 화학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바이오는 저런 거 안 알려줘요? 알려줘도 애들이 몰라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배양 용기 한번 봅시다. 배양 용기는 첫 번째로 너희들이 키우기 편한 게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통으로 돼 있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입구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돼 있고 여기에 필터로 돼 있어서 공기가 CO2가 막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표면에 여기다가 배양 액을 여기다만 딱 넣어주니까 입구가 작으니까 오염될 그것도 좀 적고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배양 용기를 뭐라고 했냐면 물론 표면도 처리되어 있고 얘 넓이가 75cm 제곱입니다. 얘를 T75라고 하고 좀 작은 거 25cm 제곱을 T25라고 해요. 얘 장점 다루기 편하다. 오염이 여기 입구가 작으니까 오염이 잘 안 된다. 세 번째 비싸다. 얘는 주로 언제 해? 언제 하냐면 특히 T75 우리 패시지 넘버 위에 있는 거 스탁 만들 때 오염되면 안 되잖아. 그럼 돈 30만 원 날리는 거잖아. 시간이 요런 게 아주 중요한 거 키우고 조심해서 키워야 돼. 요걸 키우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면 피트리디시 우리 실험실에서 있는 거 많이 봤죠? 그거 세포 용도로 사서 쓰더라고. 그냥 비싼데. 그래서 피트리디시니까 얘는 뚜껑을 열고 닫잖아. 이게 어떻게 돼? 입구가 커지지. 그러면 뭔가 들어올 공간이 많지. 얘는 공간이 작은데 공간이 많지.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막아버려가지고 CO2를 공급을 막아버리면 안 자라. 어쨌든 걔를 딱 올려놓으면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겨가지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CO2는 공기니까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닫고 잡고 이렇게 옮겨봐봐. 잘 안 옮기면은 얘를 배양으로 옮길 때 수평 안 잡으면은 배양 용기가 옆으로 넘어가요. 거기로 미생물이잖아. 박테리아. 그러니까 얘는 싸. 가격이 저렴. 능숙하면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서 능숙하게 해야 되지. 저렴하지만 다루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작은 용기도 있고 중간 용기도 있고 큰 용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셀컬처 피트리디시 초등학교 때 패트리디시라고 했던 얘기잖아. 샬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쓴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양 그거를 할 때 용액을 할 때 보통 5ml, 10ml씩 넣어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정밀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파이펫 에이드라는 걸 써. 이렇게 맞나? 이렇게 긴 거 다 일회용을 써요. 예전에 그거 다 씻었었어. 힘들었겠지. 실험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일회용을 써서 그것도 가격이 비싸니까 하여튼 잘 쓰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오염 방지여서 실험할 때는 얘기해주겠지만 위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절대적으로 안 되고 그거는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까지 기본. 자, 이거 얘기를 했고. 자, 그럼 피딩을 한번 봅시다. 피딩. 몇 분이 지금? 37분. 그러면은 먹이를 주는 거야. 배양액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자, 세포 용기가 이렇게 있어. 밑에 바닥에 세포가 자라고 있고 여기 뚜껑이 있어. 배양액을 교체를 해줘야 돼. 교체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찾아보면 이 배양 용기에 따른 세포가 적절하게 자라는 보통 한 3분의 1 정도를 채워주는데 여기 보면 넣어주는 양이 있어. 그래서 한번 찾아가지고 표준화하면 좋겠지. 이건 나도 감으로 해서 하는 거여서 3분의 1인지 좀 가물가물해요. 각자 맞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은 배양액을 빨리빨리 소진해 버리니까 이제 특별 뭐 세포 배양하는데 거기서 배양하는 거에서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 나보다 비싼 점심 저녁을 그냥 계속 허비하고 결과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야. 돈만 쓰고. 그래서 배양액은 최대한 적정 배양액, 세포가 자랄 수 있을 만한 배양액을 일단 넣어주는데 넣어주기 전에 뭘로 하냐면 얘를 잘 빼야 돼. 용액을. 그러니까 노폐물과 이런 게 들어간 pH가 노폐물이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얘를 파이펫 에이드로 뺄 수도 있지만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진공으로 연결하는 걸 해가지고 빠르게 쫙 빼준다. 빠르게 제거. 주의해야 될 거, 이 과정에서 세포가 말라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주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면 세포 죽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한다고 막 하면 오염되거나 막 바닥에 막 부딪히고 막 이러면은 뭐 오염되거나 이래. 그렇다고 해서 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놓는다. 노폐물이 많이 남겠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진공으로 싹 제거하고 너무 제공하면 다 드라이 되니까 살짝만 남겨놓고 딱 놓고 새로운 배양액으로 그러니까 이 손이 되게 중요한 거지. 한국 사람들 손이 굉장히 강하니까 빨리 교체한 다음에 배양액을 딱 적정한 약을 딱 넣어서 해주면 끝나는데 얘를 배양액을 교체할 때 핵심은 진공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이 바닥에는 여기 세포가 다 딸려 나가요. 기술이야. 이런 거 연마를 해야 돼요. 물론 암세포 같은 흔한 세포는 이 정도 딸려 나간다고 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아.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세포들, 예를 들어서 뭐 스템셀이나 뭐 신경세포 이런 거 하면 날아가면 데미지가 되게 커. 그러니까 이 잘 안 날아가도록 벽에다 잘해서 하는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배양액을 넣을 때 세게 쫙 넣으면 거기에 얘네들이 이거 쉬어 포스라고 얘기하는데 물로 이렇게 쫙 씻겨 내려가는 것에 세포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좀 천천히 벽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테크닉이 중요하죠. 간단하죠. 이게 피딩이야. 피딩을 하고 나면 여기다 날짜 써주고 언제 했는지 그래야지 얘가 교체돼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니까 어려운 거 없지 이거. 은희, 지수 괜찮아? 졸리지? 아니요. 몇 분이? 배양 용기 안에 세포가 우리가 보통 한 표준적으로는 4분의 1 내지 5분의 1부터 이렇게 키우기 시작해서 세포가 한 5분의 4 정도 거의 다 이렇게 찼을 때 바닥에 남은 공간이 이렇게 많이 없을 때 혹은 살짝 남아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여기 있는 세포가 기존에 키우던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이 자기 후세대를 하나 이상씩 만들었다고 하나 정도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이상 만들어서 여기에 다 채우면 이전에 이 검은 셀보다는 이 검은 셀에서 나온 세포 그러니까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셀이 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는데 얘를 거의 다 채웠어. 다 채우면 세포가 자랄 공간이 없잖아. 그렇지? 자랄 공간이 없어. 자랄 공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키워서
다른 새로운 배양 용기에다가 5분의 1 정도 이렇게 적정량. 여기 세포 숫자 개수를 재는 것도 있어. 재는 거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각 프로토콜별로 적절한 어느 면적에 적절한 개수가 이렇게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다 옮겨서 키워. 새롭게 키워. 옮겨서 이거를 뭐냐면 패스진이라고 이렇게. 이게 패스지 넘버 1이라면 얘는 패스지 넘버 2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패스지가 상위 패스지일수록 세포 자체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패스지 넘버를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습용이냐 혹은 실제 데이터 용도냐에 따라서 이 넘버링, 상위 패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다음 처음에 왔을 때 얘가 패스지 넘버 몇인지 또 알아야 돼요. 정보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포가 우리 뭐 뜯는다고 해서 바로 되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포가 바닥에 붙어 있잖아. 첫 번째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붙어 있어. 하나는 어떻게? 표면이 네거티브 차지, 세포 표면이. 그 다음에 배양용기 표면이 콜라나 파지티브 차지. 이렇게 해서 붙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세포 표면에, 이게 인테그린 맞나? 인테그린 플러스 다양한 세포막 단백질이 세포 표면을 마치 우리 오징어나 낙지의 그 빨판 촉수처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단백질이 이렇게 표면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 표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서 붙어 있어. 그래서 얘를 패시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걸 잘라줘야 돼. 이걸 잘라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잘라줄 때 뭘 쓰냐면 위에서 분비되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거든. 인테그린 이런 게 단백질.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가장 강력한 효소인 트립신을, 바이오 하는 사람은 뭐 하겠어? 저런 거 제품화해서 만든다. 제품화해서 나온 거를 적정량을 처리를 해줘요. 맨 처음에 처리를 해주면 얘는 여기만 자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무조건 다 잘라.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야 되겠니? 첫 번째 배양 용기에서 우리 요 방식대로 진공 이걸로 배양액을 제거해줘야겠지. 왜? 첫 번째 FBS 단백질이 엄청 많아. 얘가 여기 안 자르고 어디 잘라? FBS 단백질 잘라. 그냥 트립신 처리야. 오케이. FBS가 안 넣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분비하기도 하고, 세포가 죽으면 얘가 분해돼가지고 셀 데브리스라고 해가지고 막 부산물들이 막 떠다니고, 거길 가서 막 잘라. 트립신이. 그러면은 빨리 안 잘라지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양액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보통 줄베코 PBS라서 DPBS나 PBS, 이 포스페이트 버퍼, 그 다음에 살린 해가지고 그냥 식염수야. 근데 DPBS는 좀 더 세포에 최적화돼. 보통 DPBS를 많이 써요. 얘로 한 번 정도 넣어서 한번 씻어주고 제거를 해주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래도 많이 없어지겠지. 물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드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없애줘. 이거를 막 머릿속에 놓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 세포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원래 용액이 없어지고 그냥 맹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 버퍼링도 안 되고, 버퍼링만 겨우 되는.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립신. 트립신이 또 비싸요. 또 그 다음에 얘가 양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잘라야 되는데 다른 데 있는 셀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틴 다 잘라.
세포에 데미지를 줘. 이 시간은 빠르게, 그러나 빠르게 밑둥만 탁탁탁탁 잘리도록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트립신 솔루션도 양을 무한정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겉에만 찰랑찰랑 잠기게 딱 문 다음에 얘를 트립신이 37도에서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치? 1분, 얘도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1분에서 1분, 2분인가 뭐 많으면 한 3분까지 한번 넣고 꺼내서 탁탁탁탁 쳐주면, 충격을 주면 툭 떨어져 나와. 그러면서 세포가 동그랗게 되면서 위로 떠. 현미경으로 상태 한번 보고 다시 낸 다음에 또 탁탁탁탁 떨어뜨려서, 목적은 시간을 많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세포를 하나하나 최대한 분리시켜서 떨어뜨리는 게 목표. 두 개가 붙어 있다. 얘가 나중에 두 개 붙어서 같이 자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목적은 세포 하나하나를 보는 거야. 최대한 하나씩 떨어뜨릴 수 있도록 충격을 주거나 인큐베이션 시간을 살짝만 늘리거나, 너무 늘리면 어떻게 돼? 세포 데미지를 받아서 막 죽는 거 막 생기고 이상해집니다. 이게 실험 스킬이에요. 실험 스킬. 그렇게 해서 얘가 또 다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트립신을 중화시키는데 이 상태에서 없애지 못하고, 네 번째, 없애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배양액을 넣어. 여기다 배양액을 넣고 섞어줘. 그럼 어떻게 돼? 트립신이 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공격하다가 주변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여기도 공격하고, 얘가 반응할 단백질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1초에 10번 여기에 왔다면 이제 1초에 뭐 한 번도 안 오거나 1초에 뭐 0.5번, 0.1번 이렇게 오게끔 외부에 많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섞어줘요, 배양액이랑. 그래서 트립신을 좀 약간 약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파이펫으로 모아 센트리퓨즈 튜브에 넣어. 그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돌려. 어떻게? 3500 RPM. 우리 옆에 있는 센트리퓨즈 봤지? 균형 맞춰서 셀룸 안에 요용 거야. 그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는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트립신과 배양액은 위에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복잡하구나. 얘를 제거를 해. 제거를 하고 7번 여기다가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세포 배양액을 1ml면 2ml, 2ml면 2ml을 넣어. 그런 다음에 넣기 전에 한번 바닥에다 한번 툭툭 긁어주면 얘가 많이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다 배양액을 넣은 다음에 약하게 파이페팅 해가지고 최대한 이 센트리퓨즈 하면서 얘가 붙었던 애를 하나하나씩 다 떨어뜨려줘. 자, 이거 너희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 나중에 한번 보면서 다시 하세요. 이거 한번 복습하고 해보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간 상태에서 해야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잠깐 놓고 셀 카운팅을 합니다. 이 안에 100 마이크로리터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카운팅을 해. 방법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배양 용기 안에 배양액을 미리 좀 넣어놓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넣고 싶은 개수의 세포를 여기서 꺼내다가 배양액이 같이 섞은 다음에 배양 용기에다가 넣어줘. 주의할 점, 세포가 고르게 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텅텅 비었는데 여기만 세포가 막 빽빽하게 자라는 수가 생겨. 고르게 넣어주고 조심스럽게 세포 배양기에다 딱 넣어주면 1시간이면, 암세포 같은 경우에 1시간이면 벌써 달라붙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쫙 스프레딩이 시작돼. 복잡해서 하나도 안 들어오지. 자, 오늘 내일 초이가 못 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요건 내일 다시